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10월을 지나서 11월 초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한 낙엽. 네, 이제는 겨울이 왔을 만큼 정말 앙상한 가지들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이 남부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을 낙엽이 지난 시간을 추억하듯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것은요, 지난 시간들, 그리고 나의 호기심으로 쌓은 지식들,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쌓은 마음의 양식들일 것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런 시간이죠.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추억도 쌓고요. 이렇게 마음의 양식도 함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도서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작가는요, 황현입니다. 한말 4대 시인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매천 황현은요, 장수 황씨 황시묵을 아버지로 풍천노 씨 어머니로 해서 세도 정치기가 한창인 1855년 12월 11일 전라남도 광양현 봉광면 서석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운경이고요.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하죠. 11세가 되자 서당에서 천사 왕석봉을 스승으로 해서 시와 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20대가 되어서부터는 많은 시를 짓기 시작했고요. 이때 왕석봉은 1816년에 태어나 1868년에 사망한 학자였는데, 그는 문인으로는 황현 선생을 비롯해서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 대한제국 시기 계몽운동가 해학 이기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선생은 후일에 왕석보 스승에 대해서 평하기를 호남 동쪽 봉성현이 있는데 전성 중 터널만한 작은 고을이다. 천사 왕선생이 나온 이후 전성이 봉성으로 시향으로 축혀 올랐다. 지금 선생이 돌아가신 지 20여 년에 선생을 추종하는 시파의 흐름이 점점 넓어져 차차 작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천사 같은 분이야말로 한 지방의 풍기에 관계되는 분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그는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선생은 서울로 올라와서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1888년 34세의 나이로 성균관 생원이 됐지만 당시 과거장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그는 낙향에서 더 이상의 관직에 연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관리가 되기를 포기한 선생은 이후 처사형 선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비판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황현은 거듭 태어납니다. 네, 그는 서울에서는 추금, 강의를 스승으로 해서 영재, 이건창, 창강, 김태경 등과 함께 교우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이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의 동생인 황원은 평생 문학적인 사귐은 영재, 창강 두 분이 제일이었지만 영재에게 더욱 쏠려 꿈에도 1년에 늘 수십 번을 만났다. 늙어서는 조금 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황현 선생은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을 학문적으로 흠모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내 평소 선생의 문장을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조의 문장은 선생에 이르러 볼만한 것이 그쳤다라고 하며 경세치용의 연암 학문이 당대에 이어지지 못함을 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산 정약용의 서적도 탐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는 다산의 목민심서, 흠흠신서, 박래초본, 전제고 등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라는 작품으로 그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황현 선생은 1886년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16년을 살면서 선생은 많은 시와 매찬 야록 등을 저술하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매천 야록과 오화기문은 그가 저술한 대표적인 역사서인데요. 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부터 1910년 국건이 일제에 침탈되기까지 47년간의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친
있는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근대사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매천야록은 당시의 역사 전반을 서술한 것이라면 오화기문은 특히 자신이 보고 들은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을 중점에 두어서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은 1902년 구례군 광이면 월곡리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1905년 을사조약 직후 민영환 그리고 조병세, 홍만식 등 관리들이 잇따라 자결하자 그는 5회의 시를 지어 이들을 추모했다고 하는데요. 조병세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5회의 시 황현. 대신이 국난에 죽은 것은 여러 벼슬아치들의 죽음과는 다르네. 큰 소리 내며 지축을 흔드니 산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라. 인생은 늦은 절개를 중히 여기고 수립하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삼가야 한다. 낭랑장송은 오래된 돌무더기에서 송진 향기 천년을 가리라. 1906년에 작성한 다른 시에서는요, 일제 앞잡이가 된 친일 인사들을 중동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해에 민영환을 추본하는 혈죽이라는 시를 지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영환의 숭고한 생애와 또 혈죽으로 환생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후손들에게 나라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선생은 신학문을 배워서 나라를 발전시키자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향리에 뜻이 있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1907년부터 1908년에 걸쳐 의원금을 모집해서 구례군 광이면 지천리에 호양학교를 설립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중국을 망명했던 친구 김태경이 잠시 서울로 올라오자 그를 만나기 위해 1909년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는 죽음으로써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동생 황혼에게 한 말에는 세상 꼴이 이와 같으니 선비라면 진실로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만일 오늘 안 죽는다면 장차 반드시 날로 새록새록 들리는 소리마다 비위에 거슬러 못 견뎌 말라 빠지게 될 것이니 말라 빠져서 죽는 이보다 죽음을 앞당겨 판단함이 어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미 자신은 순국을 결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그는 더 이상 국권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결국에는 그가 우려한 바대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게 됩니다. 그는 9월 8일 절명시와 함께 유서를 쓰기 시작했고요. 9일 소주의 아편을 타서 마시고 난 다음 날인 1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글에서 나는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 다만 국가에서 500년이나 선비를 길러왔는데 나라가 망할 때 국난을 당하여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찌 원통하지 않은가. 나는 위로는 황천이 상도를 굳게 지키는 아름다움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는 글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황현은 다음과 같은 절명시 사수를 남기고 음독 자결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선생이 시에서 언급한 윤곡은 몽고 침입 때 자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진동은 차명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장투쟁 내지 항거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결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스스로 죽어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지를 통분하며 자결한 시인 황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24시간 중에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을 잔다고 봤을 때 하루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내는 것이죠. 나아가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27년간 잠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 3분의 2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관리 세미나 또는 책을 통해 고민한 적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3분의 1인 잠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그냥 휴식이고 숨을 쉬듯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할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잠자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과의 끝을 잠자는 일이라고 여기고요. 또 고된 몸과 뇌를 쉬게 하려고 잠자리에 듭니다. 네, 그러나 저자는 하루의 마지막에 잠이라는 휴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출발선에서 잠이라고 하는 뇌의 준비 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프론티어 타임이라고 여기고 무심코 떼어두었던 미지의 시간을 미지의 땅을 개척하듯 새롭게 개척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가 바뀐다고 합니다.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좋은 잠을 자야 합니다. 네,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30분 습관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쓰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뇌과학에 근거한 잠의 효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은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들은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듯 잠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잠과 동시에 번뜩임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정보 처리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활용법이 이 책의 제목인 잠자기 전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잠자기 전에 30분에 좋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잠자는 동안의 정보 정리, 기억 강화, 번뜩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자기 전 30분에 뿌린 씨앗을 잠자는 동안에 숙성을 시키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수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씨앗을 잘 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폭 넓고 그리고 얇게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을 위한 씨는 뿌리는 것은 잠자기 전 30분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과제는 가능한 한 오전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좋고요. 저녁 시간대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에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수면 중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번뜩임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네, 저자는 리포트 작성법, 초독서법, 3회전 학습법, 인터넷 활용법, 7가지 도구, 입버릇 3형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을 선별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폭넓고 얇게 잠자기 전 30분을 보냈다면요. 쾌면을 통해서 잠자는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기능 등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11시 반 이전에 잠자기 전 30분의 습관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나서 늦어도 새벽 6시에는 일어날 것을 또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잠자기 전 30분, 그리고 아침 3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미개척지와 같은 것은 잠자는 시간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그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실용서입니다. 네, 그럼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다카시마 데스지는요, 회사 경영 은퇴를 계기로 1990년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 90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공부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 컨설턴트로 최근에는 능력개발센터를 세워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집필과 강연, TV 연출 등에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발상이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기술, 놀라운 공부법 등 주로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관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자기 전 30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화제의 신간 소식 알려드립니다. 황정은의 장편 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도서인데요. 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만큼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정은의 장편 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는 2012년 가을호부터 2013년 여름호까지 소라 나각이라는 제목으로 개간한 창작과 비평에 연재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연재 종료 후에 1년 동안 개고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같은 시간, 한 공간에 존재하는 소나 나나 낙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이 소설은 서정의 곁을 이어가면서도 잔잔하게 흘러가 폭발적으로 파급되는 황정은 씨의 서적의 마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허망한 것이라고 세뇌하듯 이야기하는 어머니 애자의 곁에 소라와 나나는 관계와 사랑, 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고 자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멸종하기를 꿈꾸는 소라와 사랑을 경계하는 나나, 이 두 사람은 나나의 임신에 당황하게 됩니다. 사랑의 폐허에서 자란 그녀들에게 임신하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저 두려운 일일 뿐인데요. 세상이 언제 망하든 개의치 않을 것 같았던 나나와 소라는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황막한 폐허에서 어떻게 꽃을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두 번째 도서입니다.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도시는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룩소르빔에서 출발해서 태고적 어둠을 간직한 곳은 바로 데스밸리인데요. 이곳을 찾아 여행 속에서 밤과 어둠 그리고 불빛이 인류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사회, 자연, 의학, 종교, 예술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그런 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밤을 잃으면 평온한 수면과 생체 리듬, 예술과 사유를 잃을 뿐만이 아니라 끝내 우리 자신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밤에 지구를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인의 3분의 2, 미국인과 유럽인의 99%는 진짜 어둠, 인공 전기불빛으로 훼손되지 않은 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네, 지은이는 불야성으로 이룬 라스베가스, 양초 400억 개의 빛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룩소르 카지노의 광선빔을 출발해서 은하수가 지구로 마구 쏟아져 내릴 만큼 어두운 데스밸리의 태고적 밤하늘로 향합니다. 빛 공해가 하늘을 더럽히는 정도를 표시하는 보틀 등급 9에서 1로 그 여행을 담은 책 또한 첫 장이 9장에서 끝장 1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생각만 하다 놓쳐버리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없애고 인생을 활기차고 규모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심코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다만 쓰임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저자. 자신도 모르게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일으키고 감정의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꿈 공부만 20년을 해왔다는 저자. 이 꿈이 삶의 나침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꿈을 꾼 이는 건강과 자기 실현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꿈꾼 자 자신만이 확신을 갖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투사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페르소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삶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간 도서 4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 추천 종목이고요. 알톤 스포츠입니다. 종목 번호는 123750입니다. 북미 글로벌 기업들과 전기 자전거 진출의 본격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금년과 내년 예상 실적 기준 18.2배, 14.5배 수준으로 매력적인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알톤 스포츠는 2011년 8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신영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후 같은 해 12월 말 코렉스 자전거를 소규모 흡수 합병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참 좋은 레저, 알톤 스포츠, 코렉스 자전거 등 4강 구조였던 자전거 시장은 이 합병으로 인해서 3강 구조로 재편됐는데요.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는 중국 소재의 알톤 바이시클 주식회사와 국내 전기 자전거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이알프스 2개사가 현재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120입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은 562억 원으로 연중 최대 성수기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우체국의 토요 배송 중단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NOL의 APL 로지스틱과 해외 M&A 모멘텀이 현재 유효합니다. 네, CJ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종합 물류 업체인데요. 국내 물류 사업과 국제 물류 사업, 컨테이너 사업, 택배 사업과 건설 사업 등 주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4월에는 CJ GLS와 흡수 합병했고요. 한진과 동방, 세방과 함께 국내 3자 물류 대표 기업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택배와 현대택배, 우체국과 함께 국내 택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톤 스포츠와 CJ통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동물과 아기가 만나는 것은 늘 옳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아기와 애완동물의 재미있는 영상 클립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Are you supposed to be feeding the doggy? What are you doing? Are you teasing him? Poor dog. What a ridiculous dog. Coco's not letting the baby. You hear that noise here? Should be a certain white dog or something that belongs to the baby. 네, 이렇게 아이와 강아지는 함께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은 성장한 후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 진짜 강아지나 정말 예뻐 죽을 우리 나의 강아지나 똑같이 강아지는 언제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곱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없는 민대머리인데다 또 너무 빠르게 그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결국 준비하는 과정이 기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죠. 네, 기회는 잡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그런 모습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항상 꽉 채워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